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살기가 참 어렵죠.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 또 보험에서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는 사람들,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론 대출, 이 카드론 대출은 고금리죠. 그리고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어려운 경제, 어려운 살림살이, 이 급전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것은 별로 저도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대로 또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겠죠. 당장의 급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최근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딱 1년이죠. 1년 동안 살펴보니까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중간에 정기 예금 또는 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한 사람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의 기준입니다. 이 해지한 건수가 지난 2017년 7월에서 18년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총 725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 보면, 즉 어떤 겁니까? 2016년 7월에서 2017년 6월까지 1년 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무려 31.8%가 급증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건수 기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예적금을 중도 해지해서 찾은 금액이 무려 52조 원입니다. 이건 역시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0.6% 급증했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은행 상품을 예적금 중도 해지를 통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아 쓴 경우는 좀 회피하죠. 왜?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은 자,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25개 생명보험회사 해지 환급금이 총 11조 7,145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대비 22%나 급증했는데요. 은행과 달리 이 보험회사 상품, 보험 상품을 해지하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죠.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중도 해지할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았을 상품이 있다 없다? 없는 케이스죠. 자, 그나마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약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 약관 대출도 한번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잔액 기준으로 60조 원 정도를 약관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이건 역시도 지난해 동기 대비 8.7%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을 하면 또 부담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대출이자. 대출이자가 적지 않습니다. 약관 대출이자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약정 이율 플러스 한 2% 정도가 대출이자니까 비싼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은 신용 등급에 아무 영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또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서 가입했으니까 중요하겠고, 그것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 대비 또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보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그나마 이자를 내더라도 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행과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 카드사를 갑니다. 물론 뭐 보험 해지나 약관 대출을 하기 전에 카드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카드사로 가는 경우가 많죠. 카드사 대출은 어떻습니까? 일단 고금리죠. 그리고 신용 등급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액이 무려 22조 7천억 원입니다.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 이건 역시도 16.4%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드론 대출이나 또 심지어 현금 서비스 이런 등등을 포함하면 정말 은행은 물론 보험 상품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카드사,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급전을 마련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뭐 이 그림에서처럼 청소하는 것도 순서가 있죠. 순서 없이 뒤죽박죽 청소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개운치 않습니다. 급전을 마련하는 것도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뭐 여유자금이 있으면 뭐 쉽게 끄집어 쓸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돈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재무 관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가능하면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매월 여유자금을 주로 뭐 CMA 통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매월 일정 금액의 여유자금을 항상 적립해 나가야 된다. 그때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문제없이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나마 또 양호한 것은 우리가 투자 상품, 예를 들면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 이런 등등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익이 발생한 투자 상품을 환매하는 거죠. 주식 투자했는데 이익이 난 것을 팔아서 급전을 씁니다. 펀드 투자했는데 이익이 난 것을 팔아서 급전으로 쓰는 케이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에는 주식이나 펀드나 이익이 나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드물죠. 요즘 이제 장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 제 고객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뭐 월 적립을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익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이익 난 투자 상품을 팔아서 환매하는 경우는, 팔아서 급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케이스죠. 또한 굳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세 번째, 손해가 없는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이게 중도 해지해도 손해가 없는 경우.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죠.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그만 깨어도 찾는다 하더라도 약속된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 손해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케이스 어쨌든 1번, 2번, 3번은 그나마 급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양호한 케이스인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불안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불안합니까? 1번, 2번, 3번에 없어요. 조금 전에 양호한 케이스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대출로 가죠. 제1금융권 대출. 주로 뭐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거나 또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런 등등 이제 제1금융권 대출을 가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상품으로 가잖아요. 그나마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양호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자가 다른 금융, 2, 3금융권에 비해서는 저렴하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이것도 이제 불안한 케이스에 속하는 바로 보험 약관 대출입니다.
이 보험 약관 대출은 대체로 제1금융권 대출보다는 비싸죠. 비싸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보험 약관 대출을 이용한다. 어떤 케이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설령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을 갑니다. 이따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나중에 나올 2금융권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 보통 제1금융권 대출을 못 하시는 분들 또 금액이 부족한 분들은 보험 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신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마저도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보험 해지 쪽으로 갑니다. 자, 보험 약관 대출과 보험 해지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리적으로 보면 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료는 계속 내야 돼요. 그 보험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지만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그죠? 보험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은 당장에 급전은 마련할 수 있지만 월 현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분들, 즉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분들, 보험 해지는 반대로 급전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낼 돈도 없어. 이제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보험 해지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그래도 양호 한 6번까지는 불안 정도인데 이제 이 다음에는 위험한 급전이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위험한 이런 케이스는 카드 대출, 그죠? 카드사 대출. 바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이율이 비싸죠. 자, 오른쪽 표에 보면 주요 카드사들의 단기 대출 현금 서비스 금리가 나옵니다. 현금 서비스 금리가 나오는데 최저 5.95%네, 그죠? 최고는 23.9%. 최고 23.9%, 최저 5.95에서 최고 23.9%. 현금 서비스를 단기 대출 받으면서 최저금리 5.95로 받는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대체로 평균 금리가 한 15% 정도. 카드론, 카드 대출, 이렇게 현금 서비스 15%. 카드론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카드론도 양호하다 하면 8, 9% 아주 양호한 경우, 그 다음에는 12%, 또 15%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 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싸죠. 자, 이때부터는 어쨌든 이제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양호, 불안, 그런 카테고리에서 급전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카드사를 이용하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8번으로 넘어가죠. 이제 제2금융권 대출로 갑니다. 이 제2금융권 대출과 이 카드사를 이용한 대출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제2금융권 대출로 가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금리가 비싸죠. 그죠? 금리가 비싸죠. 그런데 그나마 이 9번째 일반 대부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양호합니다. 카드사 대출, 제2금융권 대출 하시는 분들도 그죠? 대부업자로부터 받는 대출보다는 그래도 양호한데 대부업자로부터 받는 대출은 정말 아주 고금리죠. 그리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죠? 끝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에는 여러 가지 또 기타의 방법들이 있겠죠. 지인에게도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인에게나 가족 친척에게 빌릴 수 있다면 양호하죠.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또 평소에 이제 본인의 신용 관리, 신용이 어느 정도 있다,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하겠고, 어쨌든 이제 급전을 마련하는 일반적 순서들을 이제 좀 나누어 보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급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자산을 구조조정하는 거, 예를 들면 집을 옮긴다든지 평수를 줄인다든지 또 팔고 전세로 간다든지
또 전세를 월세로 옮긴다든지 등등 뭐 그런 방법들도 급전을 마련하는 일반적인 순서에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미리 조금 예측해 가면서 이렇게 계획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방법들을 좀 알아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누어 이렇게 몇 가지 한 10번까지의 경우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교 잘 해보시고 또 단단히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겠죠. 가능하면 뭐 금리가 낮은 쪽으로, 이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오죽하면 금리가 비싼 상품을 대출을 받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것은 은행 예적금 활용입니다. 은행 예적금 활용을 중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게 있냐? 만기 이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짜리 정기 적금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입금을 못할 형편이 되면 만기 이연 제도를 신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입금이 이제 좀 지연된 만큼 만기를 1년짜리 만기를 한 1년 2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연 제도를 한번 챙겨 보시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예적금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예금이나 적금을 그 금액을 우리가 돈이 불입됐으니까 그 불입된 금액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예적금 이율보다는 높습니다. 대출이니까. 그래서 통상 예적금 이율, 자신이 가입한 예금이나 또는 적금의 이율 플러스 한 1% 내지 2% 정도의 가상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챙겨 보셔야겠죠. 대출 금액은 뭐 그때까지 불입한 또 예금액의 뭐 90에서 95%까지 거의 풀 가까이, 거의 전부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예적금의 이율보다도 내가 돌려받을 이자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면서 이 뭐 예적금 담보 대출을 할 필요가 있냐?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그냥 또 뭐 만기가 되기 전에 깨 써버리면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심리적인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 좀 허탈감이 있죠. 또 특히 이 청년들 경우 20대 30대는 1년이든 뭐 2년이든 꾸준히 무언가를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보는 이 성공의 완주의 경험들이 이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달 남았다면 적금을 시작해서 조금 뭐 한 1, 2% 금리를 더 내더라도, 왜냐하면 뭐 1, 2%의 추가 금리는 연간 금리이기 때문에 뭐 몇 개월만 이용한다 하면 실제로 이제 내가 돌려받을 적금 금리와 내가 추가 지불하는 대출 금리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오히려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은행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급하게 중도 해약하는 것보다는 이런 만기 이연 제도, 예적금 담보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자, 복잡한 것은 그나마 이것은 간단한데, 복잡한 것은 이 보험을 활용해서 급전을 마련하는 케이스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월 소득 대비 또는 자산에 비교하면 턱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보험을 제대로 이제 분석해보고 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 활용을 하는 케이스 첫 번째를 한번 보면요. 우선은 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보험료 자동이체를 중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 활용을 한다고 할 때는 자칫하면 또 보험을 없애야 될 경우도 있고, 이 다음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할 때 이달치 보험료가 안 나가게 먼저 막아놓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자동이체 중단 신청을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라고 먼저 땜부터 막아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납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보험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이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 1월 말일까지는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좀 재구성, 즉 보험 내용을 좀 분석해 보셔야겠죠. 내가 어떤 이 보험을 왜 들었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의 재정,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하고 적절하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해지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해약 환급금이라는 급전이 나오고 또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보험의 재구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중도 인출 제도입니다. 자, 보험 활용은 굳이 보험 해약과 약한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도 인출 제도가 있다는 거죠. 중도 인출 제도는 저축 투자성 순수한 저축 투자성 보험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적립 보험이라든지 적립형 보험, 저축성 보험, 또 뭐 변액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라 할지라도 유니버셜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 뭐 변액 유니버셜 암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니버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립금에서 내가 그때까지 내었던 보험료가 쌓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공제되고 쌓여 있죠. 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보험료가 지불되고 지출되고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적립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부분, 이 적립금에서 일부 인출을 하는 겁니다.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어 쓰는 것처럼 적립금에서 일부 인출하는 제도가 바로 중도 인출이다. 이것이 약한 대출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 중도 인출은 대출 이자가 없어요. 마치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쓰는 개념이니까 대출 이자가 없는 거죠. 빼쓰고 물론 나중에 또 채워 넣어야겠죠. 그죠? 자, 이때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특히 저축 투자성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납 보험료를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추가납 보험료를 활용하는데 이 중요 당구장 표시 뭐죠? 수수료가 없어야 돼요. 사업비가 없는 추가납. 사업비가 있는 추가납은 별로 뭐 좋지 않습니다. 별로 이제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니까 보통 뭐 사업비가 있는 추가납 보험료에도 사업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1%에서 뭐 한 2.5%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5% 추가납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수수료를 내면서 추가납을 한다면 저축 투자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가 연 이익에서 공제되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는 게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추가납 보험료인 경우 활용하시는 게 좋다. 반면에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비록 유니버셜 상품이지만 이더라도 이 추가납에 수수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케이스는 뭐 그 해당 상품에 추가납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반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추가납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인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평소에 기억하십시오. 수수료가 없는 추가납 보험료를 활용하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안 될 때 이제 약한 대출로 넘어갑니다. 약한 대출은 우리가 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대출 이자를 냅니다. 그 대신에
계속 보험료는 나가고 있겠죠. 이 이자는 보통 이제 해당 상품의 약정 이율이 있고, 약정 이율의 가상금리가 보통 한 2% 정도, 2% 정도의 가상금리가 보태져서 대출 이자를 내어야 합니다. 이런 대출 이자는 뭐 이렇게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이자만 갚을 수도 있고, 또 뭐 수시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고 말이 계속 고이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일찍 상환을 하면 조금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약관 대출은 뭐 일찍 상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간편한 점은 있죠. 자, 이제 보험 활용,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해약입니다. 해약인데, 해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왜? 보험을 해약하면 당장 필요해서 가입했던 특히 보장성 같은 경우에 사라지잖아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보험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 질병이나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해약을 하기 전에 한번 이 제도들, 감액 완납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 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만 감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세 만기 이런 게 있잖아요. 80세 만기, 만약에 암이 걸렸다, 암 보험 같은 경우에 80세 만기 암으로 진단받으면 뭐 2천만 원을 주는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80세 만기는 그대로, 또 지급을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 즉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주겠다. 자, 이것이 감액, 즉 보장 금액은 감액 낮추고 완납, 보험료는 지금까지 낸 것으로 퉁 치자. 이것이 바로 감액 완납입니다. 더 내지 않고. 따라서 감액 완납은 보험료를 앞으로는 더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한도에서 보장 금액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감액 완납입니다. 근데 이 감액 완납의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감액 완납의 단점은 급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약 환급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보험료는 앞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약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급전 활용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급전도 활용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이것이 바로 부분 해약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감액 제도인데요. 조금 전에는 감액하고 완납이었잖아요. 완납,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은 그냥 감액 제도인데 이게 부분 해약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뭐 의미를 미리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장 금액,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암보험, 암진단 2천만 원, 이게 이제 보장 금액이잖아요. 자,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낮춥니다. 1,000만 원으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보험료가 줄어들고 1,000만 원 낮추고 앞으로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앞으로 계속 보험료를 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의 감액이 됩니다. 해약이 됩니다. 해약. 이걸 부분 해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액된 부분만큼 해약 처리되면서 해약 환급금을 이제 수령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해약 감액 제도는 급전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보험료가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낼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감액 완납하고는 좀 전에 좀 다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저축투자성 보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넥 유니버셜이나 또 베넥 연금 같은, 만약에 뭐 이런 베넥 연금이나 베넥 유니버셜이나 또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불입했다면 이것을 앞으로 50만 원만 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50만 원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됐으니까 나머지 50만 원은 해약이 되면서 해약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되겠죠. 감액한 만큼. 자, 이것이 바로 부분 해약, 감액 제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완전 해약이 있죠.
완전해약. 완전해약은 뭡니까? 보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 대신에 그때까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겠죠. 이것은 당장에 급전도 마련하고 보험료 납입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낸 돈 대비 해약 환급금은 보통 적죠. 그런 손해가 있고 또 특히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보험 분석, 그죠? 보험 점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 했죠? 바로 자동이체 중단, 먼저 막아 놓은 다음에 댐을 막아 놓은 다음에 공사를 하시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 답답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할수록 돌아가야겠죠. 그죠? 답답할수록 조금 여유 있게 순서를 잘 살펴서 가시면서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앞으로도 저희 돈 파는 가게 정보들을 먼저 공유하기 원하시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어떻게 또 연락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